안녕하십니까. 나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으며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위안을, 혹은 방향을. 나는 200년 전 사람이지만 당신과 나는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은 왜 고통받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당신이 60대라면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사랑도, 배신도, 성공도, 실패도. 당신은 젊은이들이 아직 모르는 것을 압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꿈꾸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슬프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공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공허함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평생 고통과 의지, 욕망과 허무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염세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내가 세상을 어둡게만 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나는 어둠을 직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60대라면 당신은 이제 인생의 노년기 여행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긴 여정을 걸어왔고 이제 남은 길은 예전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마음의 평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평온은 행복과는 다릅니다.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욕망이 충족될 때 잠깐 찾아오는 환상입니다. 하지만 평온은 다릅니다. 평온은 욕망의 소음이 가라앉았을 때, 고통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삶의 본질을 이해했을 때 찾아오는 깊은 고요함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5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고통은 삶의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60대가 겪는 고통은 젊음의 고통과는 다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욕망에서 벗어나는 법. 당신이 평생 쫓아온 것들을 내려놓는 법. 그것이 어떻게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지 말하겠습니다. 셋째, 고독의 긍정.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넷째, 인간관계의 지혜. 사람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법. 가까워야 할 사람과 멀어져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법입니다. 다섯째, 행복의 조건. 적게 기대하고 더 깊이 바라보는 것. 작은 것에서 만족을 발견하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7일간의 루틴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당신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평온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당신의 내부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당신의 이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쉬게 할 때입니다. 이제는 평온을 선택할 때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 주십시오. 약 1시간 후, 당신은 세상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주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이것은 염세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받습니다. 배고픔, 추위, 외로움, 그리고 자라면서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습니다. 거절당함, 실패, 상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60대의 고통은 다릅니다. 젊을 때의 고통은 주로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원하는 직장, 원하는 사랑, 원하는 성공. 하지만 60대의 고통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입니다. 건강, 사람, 역할, 그리고 시간. 이것은 더 깊은 종류의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다음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된다. 다음에 기회가 올 것이다. 하지만 60대에는 다음에가 점점 줄어듭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은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식들을 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당신을 중심에 두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고통입니다. 당신이 평생 쏟아부은 사랑이 이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친구들을 잃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나고 어떤 이는 건강이 나빠져 연락이 끊깁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함께 웃고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의 상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일했던 직장은 이제 없습니다. 당신이 맡았던 역할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합니다. 사회는 당신을 은퇴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쓸모없어진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저항할 때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돼. 나는 이럴 자격이 없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라고 말할 때 고통은 2배가 됩니다. 원래의 고통에 저항하는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2번째 화살은 우리가 쏘는 것이라고. 첫 번째 화살은 현실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2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저항, 우리의 분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통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고통의 이름을 붙이십시오. 나는 외롭다. 나는 쓸모없다고 느낀다. 나는 죽음이 두렵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막연한 고통은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있는 고통은 다룰 수 있습니다. 셋째, 고통을 관찰하십시오. 마치 과학자가 현상을 관찰하듯이. 이것은 흥미롭군. 나는 지금 무릎 통증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 이 불안은 내 가슴을 조이고 있군. 이렇게 관찰하면 고통과 당신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자유입니다. 넷째, 고통이 일시적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고통도 변할 것입니다.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강도는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도 변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통은 당신에게 공감 능력을 줍니다. 고통은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나는 평생 두통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내 몸은 약했고 나는 종종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때문에 나는 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나를 표면적인 삶에서 본질적인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릎 통증은 당신에게 천천히 걷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당신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봅니다. 길가의 꽃, 하늘의 구름, 바람의 소리.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에게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신과 대화하면서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흥미로운 사람인지 발견합니다. 당신의 상실은 당신에게 소중함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압니다. 그러니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고통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가혹한 스승이지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고통받습니다. 젊은이도, 부자도, 권력자도. 고통은 인간이라는 조건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알면 당신은 조금 덜 외롭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 철학의 핵심에는 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맹목적인 힘입니다. 살려는 의지, 원하는 의지, 소유하려는 의지. 이 의지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의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면 의지는 즉시 다른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면 의지는 즉시 새로운 목표를 만듭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수레바퀴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덜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에너지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는 다릅니다. 60대에도 욕망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단은 줄어들었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건강은 약해지고, 기회는 적어집니다. 이것은 큰 괴리를 만듭니다.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괴리. 어떤 60대는 여전히 젊은이처럼 살려고 합니다. 여전히 돈을 벌려고 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피곤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당신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60대는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내 아들은 이렇게 해야 해. 내 딸은 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어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집착은 그들을 질식시킬 뿐입니다. 어떤 60대는 과거에 집착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의지의 침묵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의지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의 욕망을 관찰하십시오. 앉아서 조용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아들이 더 자주 전화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은 돈을 원하십니까? 더 건강한 몸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들을 종이에 쓰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각 욕망의 근원을 파악하십시오. 왜 당신은 아들이 더 자주 전화하기를 원합니까? 외로워서, 사랑받고 싶어서,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깊이 파고드십시오. 왜 당신은 더 많은 돈을 원합니까? 안전하고 싶어서,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어서,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원하는 것입니까? 근원을 알면 욕망은 그 힘을 잃습니다. 욕망의 대부분은 실제 필요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단계.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은 저녁에 특정 TV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보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서 그 욕망을 느끼십시오. 나는 지금 TV를 보고 싶다. 하지만 보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점점 더 큰 욕망에 적용하십시오. 아들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예전만큼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당신이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단계. 소유에서 존재로 전환하십시오. 젊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물건, 지위, 사람. 하지만 60대는 다릅니다.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누구인가를 물으십시오. 당신은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직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식의 성공이 아닙니다. 당신은 경험을 축적한 의식입니다. 당신은 고유한 시각을 가진 존재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집착을 내려놓는 의식을 만드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 빈 칸에 구체적인 것을 넣으십시오. 오늘 나는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다. 오늘 나는 예전처럼 건강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다. 오늘 나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나는 평생 명성에 집착했습니다. 나는 내 책이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무도 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깨닫자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능합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대부분은 충족되지 않은 욕망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침묵하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평온을 발견합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독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즐기는 상태입니다. 60대가 되면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친구들은 건강이 나빠져 만나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깁니다. 당신은 집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TV를 봅니다. 하지만 TV 속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화기를 봅니다. 하지만 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 무언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직장에 묶여 있었고, 가족에 묶여 있었고, 사회적 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자식을 돌보고, 청구서를 내고. 당신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당신은 쉬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했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편합니다. 당신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뭔가 해야 하는데.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황금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독서입니다. 책은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책은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책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은 당신에게 세계를 보여줍니다. 60대에는 젊을 때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전 문학, 철학서, 역사책. 이런 책들은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곱씹고,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1시간씩 읽으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음악도 끄고 TV도 끄고 그냥 책과 당신만.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다른 시대, 다른 장소로 여행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여행보다 더 풍부한 경험입니다. 둘째, 산책입니다. 혼자 걷는 것은 명상입니다. 당신은 아무 목적 없이 걸으십시오.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걷기 위해 걷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어떤 나무는 곧게 자랐고 어떤 나무는 구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살아 있습니다. 새 소리를 들으십시오. 바람을 느끼십시오. 걸으면서 생각도 하십시오. 하지만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느끼고 미래를 상상하십시오. 하지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는 매일 산책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거리를, 베를린의 공원을. 그 시간이 내 철학의 많은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걸으면서 나는 생각을 정리했고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셋째, 사유입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TV를 켜거나 전화기를 만지거나 뭔가를 합니다. 하지만 60대는 사유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소화할 시간입니다. 앉아서 자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무엇이었나? 나는 무엇을 배웠나? 나는 무엇을 후회하나? 나는 무엇에 감사하나? 이것을 일기로 쓰십시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몇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쓰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이 일기는 당신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지혜가 담긴 책이 될 것입니다. 넷째, 예술입니다.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냥 배경음악으로 틀지 말고 진짜로 들으십시오. 눈을 감고 멜로디에 집중하십시오. 음악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미술관에 가십시오. 혹은 책에서 명화를 보십시오. 오래 바라보십시오. 화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바흐와 베토벤. 음악을 듣는 순간 나는 의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행복이었습니다. 다섯째, 자연입니다. 자연 속에 있으십시오. 정원이 있다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없다면 공원에 가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하지만 나무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저 순환을 받아들입니다. 당신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당신도 계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가을에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환의 일부입니다. 고독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은 그것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발견할 것입니다. 혼자인 시간은 벌어들인 자유입니다.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는 한 가지 비유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추워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그들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다시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갑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면 상처를 입습니다. 오해, 실망, 배신. 그래서 우리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다시 외롭습니다. 60대의 인간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에게 조언하려고 합니다. 아빠, 이렇게 하세요. 엄마, 그건 위험해요. 이것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여전히 부모인데 그들은 당신을 아이처럼 대합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변했습니다. 혹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은퇴 후 당신은 하루 종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긴장을 만듭니다. 서로의 습관이 거슬립니다. 서로의 말투가 짜증납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죽었고 어떤 이는 아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은 친구들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도 어렵습니다. 60대가 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사회는 이미 당신을 잊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착합니다. 자식에게 매달립니다. 왜 전화 안 해? 왜 안 와? 이것은 자식을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존합니다.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매일 전화하고 매일 만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친구를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닫습니다.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사람은 다 똑같아. 그래서 모든 관계를 끊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적당한 거리를 제한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과 같은 거리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약점을 알아도 존중하는 사람,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 당신과 침묵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 멀리 있어야 하는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는 사람, 당신과 있으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사람. 이것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가족이라고 해서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계속 만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기대를 낮추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키는 이유는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은 나를 자주 방문해야 해. 내 친구는 내 전화를 항상 받아야 해.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쁩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셋째,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사용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은 만날 수 없어요. 그 일은 제가 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십시오. 넷째, 질보다 양을 선택하십시오. 많은 친구보다 몇 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보다 가끔 만나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낫습니다. 진짜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깊이로 측정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그 만남이 진정성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평화롭지 않다면 다른 누구와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고슴도치들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그 거리에서 그들은 따뜻하면서도 다치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 거리를 찾으십시오.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험하십시오.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맞는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인간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은 행복을 찾습니다. 평생을 행복을 찾는 데 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행복하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사랑하는 사람, 건강한 몸.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우리가 얻어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60대라면 이미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젊었을 때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당신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더 좋은 직장을 원했습니다. 더 높은 월급, 더 높은 지위. 결혼했을 때 당신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의 단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망했습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걱정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잠깐 행복하고 그리고 다시 불행해집니다. 이것은 수레바퀴입니다. 끝이 없는 수레바퀴. 그렇다면 행복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을 다르게 정의해야 합니다. 진짜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입니다. 60대가 흔히 빠지는 기대와 실망의 패턴이 있습니다. 기대 첫 번째, 내 자식은 성공해야 한다. 당신은 자식에게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돈, 시간, 살아. 그래서 당신은 기대합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하지만 자식이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당신과 자식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기대 두 번째, 나는 건강해야 한다. 당신은 젊었을 때처럼 움직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당신은 이것에 저항합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어. 나는 이래서는 안 돼. 하지만 이 저항이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기대 세 번째,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야 한다. 당신은 평생 일했습니다. 가족을 돌봤습니다.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당신을 무시합니다. 사회는 당신을 잊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이 모든 기대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대를 의식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종이에 쓰십시오. 나는 무엇을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 기대는 현실적인가?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 기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불행하게 만드는가? 둘째,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주의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행복은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 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작은 것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눈을 떴습니다. 커피 한 잔, 따뜻한 햇살, 창밖의 새소리. 이것들은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어떤 날은 맑았고 어떤 날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비교합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 내 집과 남의 집, 내 인생과 남의 인생. 하지만 비교는 독입니다. 비교는 우리가 가진 것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항상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이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다섯째, 감사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식이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당신의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적게 기대하고 더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60대라면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당신 주변을 보십시오. 행복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이제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7일간의 루틴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당신은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7일은 당신의 마음을 재설정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주제를 깊이 경험하십시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당신의 욕망을 적으십시오. 나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싶다. 나는 지금 TV를 보고 싶다. 나는 지금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다.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다. 나는 지금 젊고 싶다. 크고 작은 모든 욕망을 적으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기록하십시오. 저녁이 되면 그 목록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욕망이 있습니까? 10개, 20개, 50개.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욕망 옆에 표시하십시오. 이 욕망을 충족시켰습니까? 충족시켰다면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오래?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이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욕망은 충족되어도 곧 사라지고 새로운 욕망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수레바퀴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면 그것은 당신을 덜 지배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고통을 직시하는 날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 처음에는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힘들어. 그냥 우울해.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드십시오. 나는 외롭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두렵다. 왜냐하면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나는 분노한다. 왜냐하면 인생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적으십시오. 이것은 당신만 볼 것입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각 고통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나는 외롭다. 말하면서 그 고통을 느끼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느끼십시오.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조금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당신을 지배하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각 고통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고통의 이름을 붙이면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밖으로 나가는 날입니다. 아침 혹은 오후, 당신이 편한 시간에 나가십시오. 목적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걷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화기는 집에 두고 가십시오. 음악도 듣지 마십시오. 그냥 걷고, 듣고, 보십시오. 천천히 걸으십시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십시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 리듬에 집중하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그 나무는 얼마나 많은 계절을 견뎌왔을까요?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은 어떤 모양입니까? 소리를 들으십시오. 새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지금 이 순간의 일부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십시오. 그리고 집에 돌아오십시오. 집에 돌아와서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적으십시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까? 생각이 정리되었습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까? 이 산책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명상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장소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걷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교훈, 움직임은 고요함을 만듭니다. 오늘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종이를 꺼내십시오. 당신의 삶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십시오. 가족, 친구, 지인. 이제 각 사람 옆에 표시하십시오. 녹색, 이 사람과 있으면 편안하다. 에너지를 얻는다. 더 자주 만나고 싶다. 노란색, 이 사람은 괜찮다. 가끔 만나면 좋다. 하지만 너무 자주는 힘들다. 빨간색, 이 사람과 있으면 지친다. 에너지가 소진된다. 덜 만나고 싶다. 정직하게 표시하십시오.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녹색이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녹색이 아닙니다. 이제 결정하십시오. 녹색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짧은 메시지라도 보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노란색 사람들. 현재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가끔 연락하고 가끔 만나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빨간색 사람들.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은 그들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덜 자주 연락하십시오. 만남을 짧게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오늘의 교훈.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오늘은 무언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아침에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면 자식이 매일 전화해야 한다는 집착, 집이 항상 깨끗해야 한다는 집착,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집착, 예전처럼 활동적이어야 한다는 집착, 특정한 일상 루틴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 하나를 선택했으면 종이에 크게 쓰십시오. 나는 오늘 이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으십시오. 서랍에 넣거나 찢어서 버리십시오.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상징은 강력합니다. 하루 동안 그 집착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내려놓았다. 이제 이것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듣고 있습니다. 저녁에 평가하십시오. 오늘 그 집착 없이 사는 것이 어땠습니까? 조금이라도 편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연습입니다. 내일 다시 시도하십시오. 모레도, 일주일 후, 한 달 후, 그 집착은 약해질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습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시각을 바꾸는 날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노트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쓰십시오. 규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커피에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쓰십시오. 매일 같은 것을 쓰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찾으십시오. 작은 것을 쓰십시오. 큰 것만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산책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가 전화해서 웃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몸이 아프지 않아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처음 며칠은 쉽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어려워집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새로운 것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훈련됩니다. 오늘은 무엇이 좋았지? 무엇에 감사할 수 있지? 한 달 후, 당신의 노트를 보십시오. 90개의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90개의 좋은 것을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를 찾으면 감사를 발견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당신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날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십시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컴퓨터가 아닙니다. 손으로 쓰십시오. 손글씨는 더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편지를 시작하십시오. 친애하는 나에게. 그리고 이번 주에 배운 것을 쓰십시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이 어려웠습니까?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쓰십시오.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나는 더 이상 자식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매일 30분씩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겠습니다. 나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평온 선언문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자신 사이의 약속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십시오. 나는 평온을 선택합니다. 나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평화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서명하십시오. 날짜를 쓰십시오. 이 편지를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아침마다 읽으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다시 쓰십시오. 추가하고 수정하고 업데이트하십시오. 이것은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면 이 문서도 성장합니다. 오늘의 교훈, 의도를 명확히 하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7일 루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 7일을 반복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이 루틴을 다시 하십시오. 매번 당신은 더 깊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통은 삶의 본질입니다. 60대의 고통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말고 인정하고 관찰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둘째, 욕망에서 벗어나십시오. 욕망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의지를 잠재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관찰하고 근원을 파악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고독을 긍정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독서, 산책, 사유, 예술, 자연. 이것들이 당신의 고독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넷째,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과 멀리 있어야 할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기대를 낮추고 경계를 설정하고 질을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행복의 조건을 이해하십시오. 적게 기대하고 더 깊이 바라보십시오. 작은 것에 주목하고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7일 루틴을 따르십시오. 욕망을 관찰하고 고통의 이름을 붙이고 조용히 산책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일기를 쓰고 평온의 선언문을 만드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평온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온은 내부에서 옵니다. 당신은 평생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인정, 성공, 사랑, 건강.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진짜 평화는 내부에 있다는 것을. 외부는 항상 변합니다. 날씨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합니다. 하지만 내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시각, 당신의 태도.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60대는 인생의 노년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당신은 외부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세상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부를 탐험할 시간입니다. 자신과 화해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했습니다. 이제는 쉴 때입니다. 하지만 이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쉼은 의지의 침묵입니다. 이 쉼은 고요한 관찰입니다. 이 쉼은 깊은 이해입니다. 나는 2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여전히 원하고, 여전히 의미를 찾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평온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은 고요합니다. 당신은 커피를 마십니다. 그냥 커피가 아닙니다. 따뜻함을 느끼는 커피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커피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나무를 봅니다. 진짜로 봅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지, 얼마나 조용히 자라고 있는지. 자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예전 같으면 왜 이제야 전화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기대 없이, 집착 없이 그저 받아들입니다. 저녁이 됩니다.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을 돌아봅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평온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평온입니다.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당신은 60대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평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는 줄어듭니다. 기회도, 관계도, 시간도. 하지만 내부는 커질 수 있습니다. 이해도, 지혜도, 평화도.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을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당신의 것입니다. 평온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옵니다. 나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오늘 당신과 이 여정을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